네, 안녕하세요. 이번 더우먼 펀드 성과 보고를 드리게 된 주식운용팀의 더우먼 펀드 책임운용력 강예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우먼 펀드 성과 보고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략과 제가 이제 좋게 보는 또 산업 전망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점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GI 더 우먼 펀드의 운용 전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먼 펀드는 우선 소비자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주목해서 여성의 소비 기여가 높은 산업 내에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어떤 소비력,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이 펀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속 가능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까지 유도하는 그러한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 오랫동안 저희 펀드 투자해 오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소비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 펀드는. 그래서 우선 여성은 또 트렌드세터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트렌드를 주도하고 또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어떤 여성들의 그런 파워에 좀 집중을 했고요. 실제로 여성들이 전체 소비 구매 결정의 80%를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음식이 됐건 화장품이 됐건 어떤 내구 소비재 쪽에서 여성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나 PC 등 다양한 산업 내에서에도 결정력이 확대되고 있고 정말 자동차만 해도 여성들의 어떤 트렌드를 포착하는 능력을 이제 좋게 봐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또 디자인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에 장표 보시면 뭐 트렌드 지수의 성비를 보셔도 여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관여 팬이라고 해서 이제 스포츠에 있어서의 또 지불을 많이 하는 또 그런 업종을 봤을 때 여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의 여성의 파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해서 뭐 경제력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 아래 왼쪽 하단 장표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고 또 이런 소비 능력이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아래 뭐 예시는 한 클래시스라는 비침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사업 영위를 하는 그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성들이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피부 미용 시술에 또 돈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 회사의 어떤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뒤에 투자 사례에서 또 다른 기업 예시를 좀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상 이제 저출산이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3040 여성 고용률이 G5 대비해서는 낮은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고용률을 또 끌어올리는 게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 과제가 되겠지만 이러한 양립 가능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들이 또 향후 저희의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업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나면서 고급 인력, 여성의 또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도 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저희가 여성 구성원 채용이라던가
또는 이제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다거나 이제 기업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정량적인 지표, 뭐 양성평등 고용이나 임원 비율 등 이런 수동적인 스크리닝 방식에서 저희가 보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러한 문화를 장착할 수 있도록 미팅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수익자 총회에서 이제 휴젤이라는 기업 모시고 한번 전략이나 이제 여성 고용 관련돼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 회사에서 본 부분이 있어서 초대를 해서 또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런 제도도 실제로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구성원 채용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이제 다른 동반성장 펀드라고 ESG 전략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에서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저희가 또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IR 담당자분들이나 투자자 미팅 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산업 전망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성과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떤 산업에 좀 좋게 전망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별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이전에 처음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주도하는 산업 내 성장 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업종별로 보시면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의료 업종 쪽에서의 어떤 수혜 강도가 저는 높다고 봐서 이 세 가지 업종을 시장 대비해서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단에 이제 산업별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나 가정용품, 또 의료 서비스, 뭐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봤고 이제 음식료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모든 산업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수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해외 확장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가계 소비 결정권 강화는 음식료 쪽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화장품 어떤 K-뷰티 브랜드의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또 그 문화적인 확산, K-팝이나 뭐 K-컬처의 그 확산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의 경쟁력 있는 소비재, 의료 기업들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소비재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소비와 연관된 꼭 소비재가 아니더라도 소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산업 내 기업들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가령 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전기 소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가에 또 뭐 해당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도 함께 좀 투자를 하면서 시장 수익률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컨텐츠 부분입니다. K-팝, K-뷰티 등 이제 문화 수출 50조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부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고 K-팝은 글로벌 확장세와 팬덤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등 해외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전만 해도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그 K-팝의 인지도가 있었고 미국, 유럽 등에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텐데 지금은 사실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한테는 익숙해졌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뭐 블랙핑크나 이러한 IP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이러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장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엔터 사업들도 좋게 보고 있고 K-뷰티는 제품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도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또한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24년에는 저희가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 3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우수한 품질이나 마케팅 차별화 그리고 뭐 그런 마케팅 능력 등이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K푸드는 뭐 라면이나 뭐 과자
이런 가공식품들의 수출이 상당히 연조합니다. 24년에는 K푸드 수출이 13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앞으로도 좀 문화의 확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장표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수출액 추이가 나와 있는데 연평균 10년간 18% 성장을 했고, 이게 사실 10년치를 가지고 왔지만 최근 5년치만 보셔도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화의 확산의 기조에 힘입어서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와 미용 의료 산업이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다양한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또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바이오 제약 기업의 수출 금액이 5년간 이제 연평균 25% 성장하면서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계약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고 있고, 한국 바이오텍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하고 있고요. 사실 우먼펀드에서는 또 미용 의료 산업의 핵심 기업들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관광하러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24년만 해도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시술 받은 외국인이 100% 정도 거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5년간 20% 성장할 정도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있고, 이 또한 사실 피부 미용 쪽에서의 경쟁력을 좋게 보고 그 외국인분들도 시술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만드는 뭐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뭐 예를 들면 보톡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비침습 시술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러한 회사들이 또 좋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펀드 성과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먼펀드는 23년 11월, 24년 11월 이렇게 두 번의 운용력 변경이 있었고,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 펀드를 맡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이제 부책임 운용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봐왔는데,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정 이후에 뭐 거의 뭐 100%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뭐 1개월, 3개월, 6개월 기준으로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55% 정도의 절대 수익을 내고 있고, 리밸런싱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그런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자는 그 전략하에 좀 진행을 했던 점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분석을 좀 해보자면, 코스피, 저희 벤치마크인 코스피는 21%포인트 정도 상회를 했고요. 절대 수익으로는 한 50%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제 주요 성과에 어떤 게 기여를 했냐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뷰티나 미용 의료, 음식료 업종에서 높은 업사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호조를 보였던 APR이나 삼양식품은 지금 촬영 기준 날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게 좀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터나 뭐 뷰티 유통기업 내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기업들도 함께 투자를 하면서 그게 좀 수익률에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앞에 제가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펀드는 사실 단순히 소비재만 하는 펀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재를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또 저희가 벤치마크를 못 따라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상에 전반적인 이제 소비 산업에 그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와 연관되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함께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크게 봤을 때 성과에 기여했던 것 같고요.
시장 환경 자체는 어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경제 자체도 그 주당 그 순이익 성장 동력은 좀 약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주주 환원을 확대함으로써 증시를 또 밸류업 하자는 그런 취지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핵심적인 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거를 저는 가장 좀 주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턴어라운드 하는 소비재 기업들도 함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 함께 많이 보고 있고 탑10 종목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그러니까 뭐 APR이나 휴젤 이런 기업들 이제 미용 의료 쪽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실리콘투는 또 K뷰티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좀 편입을 했었고 SM은 K컬처, K팝의 어떤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은 뭐 카지노 쪽에서의 어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23년도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었었고 라면 사업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대표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먼펀드에서 생각하는 전략상 부합하는 회사였고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지 않아도 사실 해외 쪽에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했었고요. 최근 3개년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현지에 가시면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전 좋다고 보는 게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유럽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이제 침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PR이라는 기업도 함께 이제 저희 탑10 종목에 지금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에 있는 제품들 조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과 더불어서 미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얼굴 어떤 뭐 마사지라던가 뭐 리프팅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해외 매출 비중이 24년 2분기만 해도 50%에 불과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률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휴젤 역시 마찬가지고요. 휴젤도 이제 톡신이나 보톡스 필러 이런 제품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사업에서 미국, 중국, 유럽 세 국가로의 해외 진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이익률이나 뭐 자본 이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견조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주 환원에 좀 앞장을 서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게 봤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의 지분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해외 쪽에서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좀 좋은 투자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과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 업종 내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재 업종을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 다른 기업들이 많아요. 어떤 회사는 내수 비중이 높고 어떤 회사는 해외 비중이 높고 기업마다 사실 또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걸 잘 발굴하는 게 사실 운용력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가격 경쟁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단가를 높여서라도 어찌됐든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회사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변동성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뭐 수출 확대 기업을 더 선호하는 거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환원이나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주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더우먼 펀드도 그 여성의 어떤 역할에 주목한 펀드라는 점에서 그 ESG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환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상법 개정도 일부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조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함께 보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나 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먼펀드가 상반기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 좋았던 성과를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수출이 성장하면 또 매출이 늘고 이익도 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서 섹터를 일부 분산하기는 할 거고, 대신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같이 이제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 계획은 뭐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고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이외에 소비재뿐만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함께 투자해서 수익률을 좀 제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본 효율성이 높거나 개선되는 것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투자하겠다.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더 정말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을 좋은 가격에 편입해서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더우먼 펀드 성과 보고를 드렸던 주식운용팀 강예슬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